10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광복 70주년 주간을 맞아 한껏 높아진 남북한의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군 수색로에 지뢰 3발을 매설했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책에서 큰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근처에 있던 우리 병사들이 충격에 나가 떨어집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지뢰가 2차례 폭발했는데 우리 군 감시장비가 2번째 폭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수색대원 8명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440m 떨어진 비무장지대 안 철책 통문을 열고 수색을 막 시작했습니다. 맨 앞 김모 하사가 통문을 열고 들어가 경계하는 사이 뒤따르던 하모 하사 발밑에서 갑자기 지뢰 2발이 폭발했습니다. 다친 하 하사를 옮기던 도중 이번엔 김 하사가 통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지뢰를 밟습니다. 지뢰 폭발에도 나머지 장병들은 침착하게 주위를 경계하며 부상자를 후송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 말쯤 목함지뢰 3발을 통문 양쪽에 매설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폭발 지점이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여서 유실지뢰일 가능성이 없는 데다 재질이 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거는 최근에 북한이 설치한 지뢰이고 따라서 비나 토사 유실로 떠내려 온 오래된 지뢰일 가능성은 없다. 지뢰 폭발로 하하사는 2다리가, 김하사는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는데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매설 지뢰로 인한 사고는 48년 만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됐던 병사들은 엄청난 폭발 순간에도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경계와 엄호를 하면서 동료를 구출하는 정예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상을 입은 2 하사는 평생 군인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통문 북쪽 지뢰에 쓰러진 하재현 하사를 급히 옮기던 중 김정원 하사가 통문 남쪽 지뢰를 밟아 2번째 폭발이 일어납니다. 김 하사는 다리를 잃은 극심한 고통에도 정신 차리라며 하 하사를 계속 깨웠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도 전우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대 팀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걔네들이 안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힘난다고 생각하고. 수색대원들은 지뢰 폭발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쓰러진 전우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당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에 의한 공격이라 판단을 하였고 그 즉시 소상과 은원패 그리고 경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겪었지만 대원들은 당장 부대로 복귀해 작전에 투입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해당 적 GP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뢰 폭발로 각각 다리와 발목을 잃은 2 하사는 퇴원 후에도 평생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 사람이 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향후 보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보상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4년 전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에 2다리를 잃었지만 꿋꿋이 다시 일어선 분이죠. 바로 하재헌 예비역 중사입니다. 이제는 올림픽에 도전장을 낸 하재헌 전 중사의 희망을 함께 들어보시죠. 7, 8. 하 중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태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운동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헬스장으로 왔습니다. 어떤 운동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땀도 흘리시고. 힘들기는 힘들죠. 걷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지금 많이 적응돼가지고. 네. 근데 뭐 아직 경사로나 이런 데 불편하죠. 예. 건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몸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아직 다리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의족을 뭐 오래 신고 이러지 못하는데 그 상처 치료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통증은 뭐 아무래도 조금씩은 남아있죠. 전역하는 모습을 저희들도 TV로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동료들 얘기 많이 하시던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군 생활을 제가 이제 뜻이 있어서 시작한 거고 그래서 뭐 계속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이제 뭐 군 생활이 조금 변화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하고 조금 이제 군인 신분이고 저는 아니고 이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역을 마음먹으셨는지가 궁금해요. 그 인생 2막을 시작하시는 건데. 재활 겸 운동을 같이 했었는데 미사리에서 뭐 배를 타고 나서 조정에 대한 또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제 전역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제가 또 한때 운동선수가 또 꿈이었어요. 원래 야구를 또 좋아했어가지고 하고 못 이룬 꿈을 한번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이뤄보자 싶어서 이제 전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전역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대회에 나가신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이제 그 뭐 대회 한 5개 정도 나가서 메달은 6개 정도를 땄었죠.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일단은 사고를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원래 저도 이제 비장애인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양쪽 절단을 하게 돼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힘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원래 부산에 계셨는데 그날부터는 이제 저한테 병원에 계속 상주해 계셨어요. 그래갖고 뭐 부모님을 보면은 힘이 나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이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전 국민 분들께서 이제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런 점이 많이 힘이 됐죠. 네.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지뢰 제거 작업도 남북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또 다른 지뢰 환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뢰 제거할 때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목표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2022년에 아시안 게임이랑 24년 올림픽 때 뭐 메달을 따보자. 그러면서 일단 운동에만 매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적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하면은 동계 스포츠도 이제 도전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도록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응원할 겁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군인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야당의 비판 등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졌습니다. 하재현 예비역 중사는 이 사건으로 양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 말 끝내 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친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일반 수색 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재현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영웅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 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판단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